우리가 OPMP 같으면요.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이럴 때 Vout은 A 곱하기 V인 P와 V인 N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차동이라고 불러요. 차동 입력이고요. 얘는 단극성이라고 불러요. 싱글핸디드. 네, 차동 혹은 단극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 출력이 무조건 차동으로 들어와서 단극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단극성으로 들어와서 단극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차동으로 들어와서 차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단극성으로 들어와서 차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 들어오든지 한 개 들어오든지 두 개 중에 경우의 수 하나니까 입력 출력이니까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마지막 거는 잘 안 써요. 마지막 거는 거의 안 쓰이고요. 앞에 거의 세 개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쓰이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좀 틀려요. 이거는 전체 증폭기의 어떤 구조, 입출력 구조상으로 제가 구별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 증폭기를 내부를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OPMP 이렇게 그렸는데 이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증폭기가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순서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에 만약에 Vout 지울게요. Vout이 A 곱하기 V인 P 빼기 V인 N이라고 치면요. 이 내부에 보면은 A1 다 음수니까 제가 인버터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A2, A3이라고 제가 쓰면은 여기서 이 A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스케이디드라고 불러요. 캐스케이디드. 이건 정의예요. 캐스케이디드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런 하나의 증폭기 A1의 증폭 이득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스테이지를 가진 증폭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하나의 스테이지를 가진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우지만 좀 구별을 짓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할게요. 크게.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워 혹은 커먼 드레인. 증폭기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먼 소스 혹은 커먼 게이트 혹은 소스 폴로워. 소스 폴로워는 다른 이름으로 커먼 드레인. 지금 얘는 제가 모스펫에서 부르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자회로에서 BJT도 배우죠. BJT에서는 뭐라 부르나요? 커먼, 잠깐만요. 커먼 에미터 라고 부르고요. 얘는 커먼 베이스, 얘는 역시 똑같이 소스 폴, 죄송해요. 에미터 폴로워 혹은 커먼 콜렉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름을 보시면요.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 이름을 짓기를 이렇게 지어서 그렇지 모스펫이나 BJT랑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스펫을 저희가 보면은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잖아요. 물론 바디가 있지만 BJT는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라고 배웠습니다. 뭐 BJT를 저희가 많이 다루진 않지만 이름은 기억하시죠? 커먼 소스를 보시면요. 소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BJT는 당연히 커먼 에미터가 되겠죠. 커먼 게이트면은 게이터 여기 있잖아요. BJT면은 커먼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소스 폴로워는 뭐 혹은 소스 폴로워는 소스가 밑에 있으니까 똑같이 에미터 폴로워 혹은 다른 이름으로 커먼 드레인 혹은 커먼 컬렉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가 뭡니까?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커먼 소스 폴로워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커먼 소스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왜 커먼 게이트라고 부릅니까? 왜 소스 폴로워라고 부릅니까? 그 의미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전자회로 배울 때 그냥 외운 거죠. 뭐 교수님이 제대로 안 가실 수도 있고요. 커먼 소스는요. 커먼 소스부터 먼저 할게요. 커먼 소스는 단자가 3개 있잖아요. 소스 단자가 커먼,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혹은 다른 표현으로 그라운드가 된다는 뜻이고요. 혹은 다른 뜻으로 레퍼런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커먼 소스의 의미는요. 소스가 기준점이란 얘기입니다. 기준점. 전압에서의 기준점 뭡니까? 그라운드죠. 커먼 소스는 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이차를 입력으로 하고 드레인과 소스의 전이차를 출력으로 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소스가 공통이죠. 소스가 커먼입니다. 커먼. 공통 혹은 기준 혹은 그라운드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커먼 소스는 여기가 그라운드고요. 입력은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이차, 출력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이차. 얘가 커먼 소스입니다. 커먼 게이트는 뭐겠습니까?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가 그라운드, 입력은 소스로 들어오고요.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옵니다. 혹은 입력은 반대로 써야 되겠네요.
입력은 소스와 게이트 사이 전이차, 출력은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 전이차. 얘를 커먼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소스 폴로워는 드레인이 그라운드, 출력이 소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소스 폴로워로 부르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커먼 드레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그라운드의 의미가요. 그라운드의 의미는요. AC 그라운드의 의미예요. DC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AC 그라운드의 뜻이 뭐예요? AC 그라운드는 시간축에 따라서 볼티지의 변화량이 없는 거죠. AC 자체가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AC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AC 신호잖아요. AC 신호. 사인파, 정연파. AC 그라운드 얘기는 이렇게 변하는 신호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을 재보면은 항상 고정된 값이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값. 고정된 값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그라운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DC 그라운드는 우리가 이야기를 가장 낮은 전압이잖아요. 게이트가 DC 그라운드인데 어떻게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겠습니까? 트랜지스터가 켜지려면은 게이트 소스가 VTH 이상을 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게이트가 그라운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이거는 DC 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소신호 그라운드 혹은 AC 그라운드라는 뜻입니다. 소신호 그라운드. 커먼 소스는 소스가 소신호로 변화가 없는 단자다.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가 변화가 없는 단자. 커먼 드레인은 소스 폴로워는 드레인이 변화가 없는 단자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업 자료를 한번 볼게요. 물론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가 보시면요, 나중에 커먼 소스, 뭐 커먼 드레인, 커먼 게이트 나오는데요. 그 전에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는 걸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요. 제가 커런 미러 배울 때 했었던 구조인데요. 게이트와 드레인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이게 왜 다이오드 커넥티드라고 부르냐면요. 모스펫이 아니고 BJT에서 우리가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BJT에서 똑같은 구조는 베이스와 컬렉터를 이렇게 묶은 거죠.
모스펫에서는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었고요. BJT에서는 베이스와 컬렉터를 묶었습니다. 에미터가 있죠. 이렇게 묶으면은 실제 동작이 뭐랑 똑같냐면요. 컬렉터랑 에미터 사이에 다이오드랑 똑같습니다. BJT에서 컬렉터랑 베이스를 묶으면은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 불러요.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요. 그러니까 어원은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 임피던스 혹은 저항으로 쓰입니다. 임피던스로 쓰입니다. 그 소신호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이는 저항을 내가 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번에 했던 듯이 떼분한 저항을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임의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전압 대 전류의 비를 계산하면은 얘가 뭐다? 떼분한 임피던스로 부른다. 맞죠? 지금 얘에 대한 소신호를 그리면요. 보세요. 원래 트랜지스터 소신호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GM, VGS, 얘는 Rout.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인데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은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VX를 인가한 거죠. 그리고 IX를 계산하면 돼요. IX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노드에서 혹은 이 노드에서 똑같은 노드죠. KCL을 계산하면 됩니다. KCL. IX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또 왼쪽으로 빠진 거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쪽은 0이죠. 왜? 지금 오픈 단자다. 오픈 단자. 게이트 단자는 열려 있잖아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IX는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입니다. 그러면 IX는 첫 번째 전류는 GM 곱하기 VGS 더하기 두 번째 전류는 Rout 분의 VX 빼기 VS 이 둘 사이의 전압 차이. 그런데 VGS가 뭐예요? VG가 결국은 VX잖아요. 따라서 VX 빼기 VS는 그라운드. 똑같이 VX 빼기 그라운드. VX를 묶으면은 GM 더하기 RO 1분의 1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IX분의 V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IX 여기 있고 VX 여기 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은 GM 더하기
RO 1분의 1의 역수가 되고요. 한 번 더 좀 식을 꼬우면은 GM분의 1과 Rout의 병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M분의 1과 Rout의 병렬이죠. 왜 그럴게요? 여러분 병렬 연결을 아시면 돼요. R1과 R2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죠. 병렬 연결. GM분의 1의 역수는 뭡니까? GM. RO의 역수는 뭡니까? RO분의 1의 역수죠. 원래 식이죠. 따라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 GM분의 1과 Rout의 병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R1과 R2가 병렬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R1이 R2보다 훨씬 더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R1이 R2보다 훨씬 더 작으면은 이 연결은 R1과 거의 흡사하게 동작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전체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역수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고 R1이 R2보다 아주 많이 작으면은 R1분의 1은 R2분의 1보다 아주 많이 크고죠. R1분의 1은 R2분의 1보다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R1분의 1만 남게 되고 역수를 취하니까 R1이 됩니다. 두 개 저항이 있을 때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K옴, 100K옴을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은 R은 1K분의 1, 100K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100분의 101이 되니까 101분의 100K가 되고 얘는 거의 1K랑 유사하게 되는 거죠. 왜? 1K가 100K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GM분의 1랑 Rout의 병렬 연결이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작다면 근데 실제로는요. GM분의 1이 RO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자료에서 보면 헷갈리시면 하시는 게요. G01은 R01분의 역수입니다. 제가 쓰기를 R이 뭐예요? 저항이면요. G는 저항의 역수예요. 컨덕턴스. 제가 저항분의 역수를 저항분의 1을 그냥 컨덕턴스로 쓴 거예요. 식에서는.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 회로에서 아셔야 될 게요. 저항이 두 개가 병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항이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소신호를 보시면은, 한쪽은 저항이에요. 한쪽은. 말이 되죠? 얘는 저항이에요? 저항이 아니에요? 보이기는 저항이 아닙니다. 보이기는 저항이 아니지만, 동작은 저항처럼 동작합니다. GM분의 1과 RO1의 두 개 병렬이니까요. 오른쪽이 RO1이고요. 왼쪽이 GM1분의 1에 해당되는 저항 성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가 왜 저항일까요? 내가 한쪽을 그냥 그라운드로 두고요. Vx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Vx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더라. Vx라는 신호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Gm 곱하기 Vx로 하면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항상 전압에 비례하더라. 저항이란 것은 항상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R로 일정한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배웠잖아요. 여기서도요. Vx와 Ix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뭐다고요? GM분의 1이라고요. 이 비율이 일정하면은 그거는 저항이랑 마찬가지예요. 저항이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 외운다고 치면은 저항으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그 저항은 GM분의 1과 Rout의 병렬이다. 그런데 Rout의 저항이 보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GM분의 1로 우리가 저항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커먼 게이트 임피던스 넘어갈게요. 우선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고요. 커먼 소스부터 해보겠습니다. 커먼 소스. 커먼 소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커먼 소스에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DC 성분이 필요하고 바이어스를 잡기 위해서 AC를 추가했을 때 출력 값을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R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세츄레이션에 동작한다고 해볼게요. 세츄레이션 동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Vout을 제가 VDC와 VAC와 R과 DD와 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 ID의 함수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VDD가 전압이 어떤 5V 예를 들어서 전압을 가지고 있으면은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으로도 똑같이 흐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전압 차이는 ID 곱하기 R만큼 전압 차이가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Vout은 VDD 빼기 ID 곱하기 R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ID가요. 세츄레이션일 때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ID는 세츄레이션일 때 우리가 2분의 1 mu 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이라고 배웠어요. 채널 랭스 효과는 우선 무시할게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 VGS가 뭡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이차죠. 이 VGS는 VDC와 VAC의 합이겠죠. 왜? 두 개가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집어넣으면요. VDD 빼기 R 곱하기 2분의 1 mu C L분의 W VDC 더하기 VAC 빼기 VTH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더 식을 바꿔볼게요. VDD 빼기 R 2분의 1 mu C L분의 W VDC 빼기 VTH를 하나 묶고요. VAC를 따로 제가 묶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을 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면은 A 제곱이 뭡니까? VDD 빼기 2분의 1 mu C L분의 W VDC 빼기 VTH의 제곱이죠. 곱하기 R. 곱하기 R은 원래 있어야 되고요. 제가 A 제곱만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 2AB를 빼볼게요. 2AB. 2A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mu C L분의 W VAC VDC 빼기 VTH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제곱을 제가 빼볼게요.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mu C L분의 W VAC 제곱 R이라고 뺄 수 있습니다. 제가 A제곱, DAB, B제곱을 통해서 이 식을 3개로 나눴습니다. 3개로 나눈 다음에 제일 처음은 VDD랑 묶었어요. 이 첫 번째 식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식도 나타내는 의미가 뭐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 식도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식이 뭐예요? 죄송해요.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은 제가 다르게 써볼게요. VDD 빼기 IDC 곱하기 R입니다. IDC라고요. AC가 없을 때, 이 AC 성분이 없을 때 DC 성분에 의해서 항상 고정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 mu 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이라고요. 얘는 고정적으로 흐르는 전류 곱하기 상수죠, R. 그 다음에
VDD에서 빼기를 해줘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VDD 빼기 IDCR은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VDD 빼기 IDC 곱하기 R은요. 변하지 않는 성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써볼게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식을 써볼게요. 어떻게 내가 쓰질 거냐면은 마이너스 mu C A분의 W VDC 빼기 VTH 곱하기 R 곱하기 VAC 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의미는 얘가 GM 곱하기 R인 거죠. GM. 우리가 mu C W 나누기 L VGS 빼기 VTH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배웠어요. 이 GM과 출력 저항의 곱에 비례해서 VAC가 곱해집니다. VAC를 제가 만약에 sin 오메가 t라고 할게요. 그럼 sin 오메가 t라는 주기함수는 마이너스 GM 곱하기 R만큼 곱해지더라. sin 주기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은 이 식은요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반대, 진폭은 GM 곱하기 R만큼 커졌습니다. 진폭은 GM 곱하기 R만큼 커졌고요. 입력에 비례를 하고 부호는 반대니까 반전으로 나오더라. 마지막 성분은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냥 2분의 1 mu C L분의 W 곱하기 R V AC 제곱에 비례하는 함수. 선형 성분이 아니죠. VAC에 비례하는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선형 증폭기예요. 얘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냐면은 비선형 성분이에요. 비선형 성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선형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선형 성분은요. 일반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왜? VAC가 이 소신호가요. 보통은 작은 신호거든요. 작은 신호. 작은 신호를 제곱하면은 더 작아지죠. 계속 얘기하죠. 0.1을 제곱하면은 0.01이에요. 100분의 1을 제곱하면은 10의 4승분의 1이에요. 작은 수를 제곱하면은 더 작아지니까 마지막 거는 우리가 무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증폭기는요. 커먼 소스는 DC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더하여서 AC 성분이 있는 증폭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동작을 제가 소신호 모델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냥 식으로만 계속 풀었습니다. 식으로만 써도 전개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이 과정이 트랜지스터가 제가 하나니까 적어도 이렇게 가능하죠. 트랜지스터가 두세 개 있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로. 그러니까 손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소신호 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소신호 모델은 이런 DC 성분은 다 지우고요. AC에 대해서 선형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GMR 성분이에요. 마이너스 GMR 성분을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계산을 해볼게요, 같이.
DC, AC인데 우리가 AC 소신호 등가 모델을 하면요. 소신호 등가 모델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DC 성분은 다 0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DC 성분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압 DC는 어떻게 됩니까? 쇼트 시키는 거죠. 전류 DC는 어떻게 합니까? 오픈 시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DC 성분을 0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전류 전압은 DC는 안 보이고요. 전압 DC는 몇 개가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얘가 있을 거고 VDD가 있겠죠. 이 둘을 쇼트 시켜야 돼요. 쇼트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한 거는 쇼트 시켰어요. VDC를 다 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만든 다음에 얘에 대해서 소신호를 내가 그리니까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출력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원과 출력 저항을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R 성분은 지금 여기 노드에서 드레인에서 R 성분이 있고 죄송해요. 그라운드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그런데 소스도 그라운드고 여기도 그라운드니까 결국은 다 같은 그라운드죠. 다 같은 그라운드. 이렇게 묶었을 때 어디가 출력이다? 여기가 출력이다. 여기가 출력입니다. 출력 전압을 계산하면은 Vout은 GM 곱하기 VGS. VGS는 Vin. 맞습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가 마이너스 GM 곱하기 Vin이에요. 마이너스는 제가 방향을 바꿨으니까. 이 전류 성분이 저항 두 개를 만나죠. 마이너스 GM R out과 R 두 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R 성분이 R out 성분보다 훨씬 작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GM 곱하기 R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실제로 이 출력 저항 R out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를 하면은 마이너스 GM 곱하기 R로 되더라. 우리가 원하는 증폭 이득을 제가 간단하게 계산했죠. 간단하게. 물론 이런 논리의 과정은 거쳐야 되지만 계산 자체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소신호 모델입니다. 혹은 커먼 소스의 소신호 등가 모델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앞서는 커먼 소스를 설명드릴 때 출력을요, 제가 저항으로 그렸는데요. 저희가 전류원을 커럼 미러를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실제 전류원을 이렇게 써서 우리가 원하는 DC 전류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은 M1의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M1이 실제로 우리가 GM 트랜스 컨덕터로 동작을 하는 거죠. 대신에 M2는요. 커럼 미러인데 이쪽으로는 신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신호, 그러니까 AC 신호.
이렇게 변하는 신호가 여기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는 소신호 그라운드란 뜻이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소신호 그라운드면은 M2는 뭐로 동작을 합니까? 저항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앞에는 저항으로 바로 그렸는데요. 실제 커럼 미러를 써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피모스 전류원으로 제가 원하는 DC 전류를 잡아주고 실제 입력은 M1의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M2는 로드로만 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얘에 대한 소신호 등가 모델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죠. 소신호 등가 모델을 그리면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M2를 제가 보면요. M2는 PMOS니까 GM, SG에 RO2가 되는데 여기 단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신호 그라운드고 여기 단자도 소신호 그라운드예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러면은 소스도 그라운드고 게이트도 그라운드니까 소스 게이트도 그라운드가 되고요. 이게 그라운드란 얘기는 전류 성분이 없다는 얘기죠. 전류 성분이 없는 거는 오픈 회로죠. 오픈 회로. 개방 회로. 다시 전류가 없으면은 개방, 전압이 없으면은 쇼트.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PMOS M2는 RO2 저항으로 동작을 합니다. PMOS의 드레인은 NMOS의 드레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NMOS의 드레인은 GM, VGS, RO1, 소스는 그라운드, 그리고 게이트는 Vin. VGS는 다시 따지면은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Vin이고요. 따라서 얘는 내가 Vin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 등가 모델을 내가 더 간단하게 그리면은 여기도 그라운드고요. 지금 여기도 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Vin이 들어가고 GM의 Vin RO1, RO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 여기를 내가 위주로 볼게요. 여기가 아웃풋이잖아요. 여기를 위주로 봤을 때 RO1은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요. 그라운드. RO2도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이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경우는 Vout을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GM Vin 곱하기 RO1과 RO2의 병렬이니까 마이너스 GM1 곱하기 RO1, RO2 곱하기 Vin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1, RO2 대신에 우리가 GO1 더하기 GO2분의 1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냥 표기법이 틀린 거죠. R1과 R2의 병렬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역수인데 R1분의 1과 R2분의 1은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배웠으니까 제가 G01, G02라고 쓴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 미러가 실제 들어간 커먼 소스를 제가 해석을 하니까 개인이 마이너스의 GM1 나누기 GO1, GO2의 합이더라. 오른 밑에 그림은요. 실제 입력대 출력의 어떤 DC적으로 봤을 때 동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DC 성분, AC 성분을 구별해 놨는데요. 구별하지 말고요. 그냥 입력을 제가 0에서부터 VDD까지 제가 증가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력을 제가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한번 출력 전압을 제가 따져보면요. 입력이 0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M1이 VGS가 0이니까 트랜지스터는 오프일 거죠. 오프란 얘기는 흐르는 전류는 없다는 얘기죠.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 전압값이 VDD가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전류가 0이니까 VDD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뭐 0.1, 0.2 계속 증가시키는데요. 계속 VDD에 있다가 언제 켜집니까? 언제 켜지냐면은 VTH 이상의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그런데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는 역시나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얘기는 출력 전압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는 아니고 빨리. 내려갈 때 우선은 이 M1이 켜져 있을 때는 두 가지 동작이 있잖아요. 트라이오드가 있고 세츄레이션. 그럼 처음에 켜질 때 우리가 트라이오드에서 동작을 하는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디 동작해요? 정답은 세츄레이션에 동작합니다. 왜? 트라이오드와 세츄레이션을 나누는 조건이 뭐예요? VDS가 VGS 빼기 VTH보다 크면은 세츄레이션이잖아요. 처음에 VDD에서 출발을 하면서 내려가니까 VDS는 매우 크죠. VGS는 VTH를 막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VDS는 당연히 VGS 빼기 VTH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츄레이션에서 증폭기 동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은 전압은 계속 떨어질 거고 어느 순간 떨어지면서 트라이오드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트라이오드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AC, DC를 따로 생각 안 하고 같이 그린 거예요. 같이. 입력의 그냥 신호가 이렇게 0에서 VDD만큼 변할 때 출력은 이렇게 변하더라. 소신호적으로 하는 거의 의미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전압 DC를 입력을 제가 고정을 줬어요. 고정. 그러면은 전류값도 고정이 되겠죠. 그게 DC 값이에요. DC 전압권 동작점을 잡으면은 출력 전류도 동작점이 잡히는 거고요. 그 위에서 내가 만약에 그 동작점을 중심으로 사인파를 집어넣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출력 전류도 왔다 갔다 같이 변화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출력 전압도 반대로 왔다 갔다 변화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신호 모델에서의 GM1, GO1, GO2는요. 다들 제가 변수라고 뒀지만 실제로는 DC 동작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할 때 DC 값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gm 값, rout 값을 내가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내가 소신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먼 소스였어요. 그 다음에 소스 follow. 소스 follow는 우선은 다른 이름으로 커먼 드레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커먼 드레인은 여기 드레인의 단자가 AC 그라운드가 되고요. 입력은 게이트로 들어가고 출력은 소스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전류원을 써가지고 흐르는 전류 값을 내가 고정을 시킨 거죠. 전압을 동작점을 잡은 거예요. 이 소스 폴로어의 증폭 이득을 내가 계산해 보면요. 단부터 얘기할게요. 우선은 마이너스 사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비반전이고요. 비반전이고 트랜스 컨덕턴스는 GM1, M1이 가지고 있는 GM 값을 트랜스 컨덕턴스로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는 출력 저항인데 출력 저항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4개 성분의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GM1이 트랜스 컨덕턴스, 그 다음에 GM1분의 1과 GMB분의 1 그리고 RO1분의 1 그리고 RO2분의 1에 죄송해요. 그 다음에 RO1과 RO2의 4개의 병렬로 이루어져 있더라. 병렬로. 그 병렬이 GM1 더하기 GMB1 더하기 GO1 더하기 GO2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신호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이해를 해서 네트워크를 푸는 거예요. 전자유로 하실 때는 정답 외워서 답을 푸셨을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전류원을 통해서 DC 동작점을 잡아주고요.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 소신호 등가 모델을 내가 그려야 되죠. 처음에. 여기는 그라운드예요.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도 AC 그라운드예요. 얘가 M1, 얘가 M2라고 하면은 M1과 M2에 내가 소신호 등가 모델을 그리면 돼요. M2부터 그려볼게요. 얘부터 그려볼게요. 얘를 내가 교과서적인 등가 모델을 그리면은 GM, VGS, ROE, GM2죠.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도 게이트가 되는데 게이트가 뭐다? 그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M2만 그렸어요. 그런데 VGS가 뭐예요? VGS가 게이트도 그라운드고 소스도 그라운드니까 이 VGS도 그라운드고 그 얘기는 커런 소스가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M2는 실제 동작은 뭐와 같냐면 저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M1을 그려볼게요. M1. M1은 GM1 VGS 그리고 RO1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드레인은 AC 그라운드, 출력은 여기입니다. 게이트로는 V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선은요, 이 Vout을 제가 위주로 봤을 때 RO2도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RO1도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VGS는 뭐예요? VGS. VGS는 VG 빼기 VS죠.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GM Vin. Vin이 뭐다? VG. 그 다음에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왜? 마이너스 VS니까. VS는 GM1 곱하기 Vout이더라. 근데 방향은 위로. 그 다음에 저항이 RO1, RO2가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 점이더라. 얘는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전류원의 크기가 실제 전압의 양단의 전압 차이에 비례하죠. 그러면 얘는 저항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저항값이 뭐다? GM 1분의 1이다. GM 1분의 1. 그 저항값은 GM 1분의 1이다. 그러면 보세요. GM1 Vin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저항 3개를 만나죠. 따라서 Vout은 GM1 Vin 곱하기 GM1분의 1 병렬 RO1 병렬 RO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소신호 등가 모델의 증폭 이득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교재랑 비슷한데 하나가 빠졌어요. 저는 바디 이펙트를 제가 여러분들 그냥 설명을 보통 뺍니다. GMB를 빼면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트랜스 컨덕턴스와 저항은 GM 1분의 1, RO1, RO2의 병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식에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값은요.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맞아요? 어떤 숫자 나누기, 어떤 숫자 더하기, 뭐시기니까 만약에 이 모든 숫자가 다 양수이면요. 1보다 클 수가 없죠. 이런 숫자들이 음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수면요. 만약에 전부 다 양수면은 얘는 1보다 클 수 없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양수 어떤 수 나누기 똑같은 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스 폴로우는요. 증폭 이득이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폭기가 아니에요. 사실 증폭기가 아니에요. 증폭기가 아닌데 왜 쓰냐면요. 왜 쓰냐면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실 실제 신호를 증폭시키는 동작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게이트. 커먼 게이트는 똑같은 커런 미러. 입력은 이제 소스로 들어가고요. 게이트는 AC 그라운드, 드레인이 출력으로 됩니다. 얘 소신호 등가 모델을 계산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커먼 게이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소스인데요. 크게 커먼 소스, 게이트, 커먼 드레인인데 커먼 소스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가 뭐냐면은 디제너레이티드 혹은 한글책에 보시면은 축퇴형 커먼 소스 증폭기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축퇴형 커먼 소스 증폭기는요. 소신호 등가 모델을 제가 그리면은 이거와 같습니다.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얘의 GM 값은 VGS가 Vin 빼기 VS의 두 개의 차이로 흐르고요. 얘는 출력 저항을 RO1만큼 가지고 있고 M2의 출력 저항은 그라운드에 묶여 있고 밑에 RS라는 저항이 그라운드에 묶여 있습니다. 이 밑에 RS를요, 우리가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제너레이션은 피드백의 일종인데요. 피드백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의 증폭 이득을 우선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폭 이득을 계산해서요. 계산하시면요. 계산은 우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소신호 모델을 그대로 풀면 돼요. 여기에 KCL 쓰고 이 점에서 KCL 쓰면은 우리가 증폭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싶냐면요. 결국은 내가 전압, 출력, 입력, 출력 둘 다 전압이라고 치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소신호의 입력의 변화에 대해서 소신호의 출력의 변화값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게 목적이죠, 원래. 증폭 이득의 뜻은 내가 입력을 변화시켰을 때 출력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계산한 게 증폭 이득이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 증폭 이득을 내가 식을 보니까요. V인분의 Vout이니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in을 넣었을 때 Iout이 변하는 수준, 그 다음에 Iout이 변했을 때 Vout이 변하는 수준으로 내가 곱하기를 해도 되죠. 왜요? 수학적으로 똑같잖아요. 수학적으로 얘 둘이가 날아가잖아요.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내가 나눠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값을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뒤의 값은 출력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바뀌었을 때 출력 전류가 바뀌는 거를 잰 게 우리가 정리한 트랜스 컨덕턴스였잖아요. 출력의 전압 대 전류의 비율이 출력 저항이었잖아요. 단지 이 GM 값과 Rout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붙냐면요.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할 때는 출력 전압을 0으로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출력 전압을 0으로 두었을 때 빠져나가는 전류를 계산한 거예요. 왜 말이 되죠?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그라운드면요.
모든 전류는 출력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의 정의는 출력 전압을 내가 0으로 두었을 때 혹은 쇼트 시켰을 때 나가는 전류의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출력 저항의 정의는 입력 신호가 없을 때 우리가 출력 전압 대 전류의 비율이 출력 저항이라는 거죠.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트랜스 컨덕턴스는 이와 같이 되고요. 트랜스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트랜스 컨덕턴스는 M1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트랜스 컨덕턴스 성분이 나누기 1 더하기 트랜스 컨덕턴스 곱하기 축태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출력 저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M2가 가지고 있는 저항 RO2와 병렬인데 M1과 RS의 같은 전체를 본 저항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두 개의 병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보이는 이 저항값을요, 우리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계산했습니까? 캐스코디드 커런 미러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계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캐스코드 소자의 출력 저항 계산하면요, 위에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 밑에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 더하기 위에가 가지고 있는 개인 증폭 이득 GM1과 RO1 그리고 곱하기 밑에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앞에 거에 비해서 뒤에 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은 RO2보다는 얘가 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간소화 시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고요. 실제 계산은 같이 안 하겠습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시 얘기하면은 입력 전압의 비율 대 출력 전류의 비율인데 출력 전압이 0일 때 혹은 빠져나가는 모든 전류를 계산한 게 트랜스 컨덕턴스. 아웃풋 임피던스는 입력 신호가 0일 때 출력의 저항 성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으로 보면요. 아웃풋 임피던스를 먼저 얘기하면은 위로 보이는 저항과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축태형의 저항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간소화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GM 값은 원래 가지고 있는 M1의 GM 값 나누기 1 더하기 GM1 RS로 됩니다. 얘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으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입력은 전압, 출력은 전류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는 제가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트랜스 컨덕턴스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소위 얘기해서 얘가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은 답은 어떻게 돼요?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loop gain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곱하기 입력 계산하시면은 forward gain은 GM, loop gain은 GM과 RS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여기를 V2라고 하면은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V2는 Vin 빼기 여기 값이죠. 여기 값은 RS 곱하기 I out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I out은 GM 곱하기 Vin인데 죄송해요. V인데 V2 대신에 내가 위에서 계산한 거를 집어넣으면은 Vin 빼기 RS 곱하기 I out이 되고요. 제가 I out을 왼쪽으로 다 묶으면은 1 더하기 GM RS가 되고 오른쪽은 GM Vin이 되고 따라서 I out은 1 더하기 GM RS 분의 GM 곱하기 Vin이 됩니다. 1 더하기 GM RS 분의 GM Vin이 됩니다. 축태형은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소신호만 그릴게요. 입력 신호를 줬을 때 그거만큼 출력 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이 출력 전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신호는 이 저항 성분에 만나서 I 곱하기 RS에 해당되는 전압값이 VX가 생성이 되고요. VX는 원래 입력의 더하기 빼기니까 더하기 빼기의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제너레이션은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드백 종류는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실제 피드백 종류는 current sensing, voltage feedback입니다. current sensing, voltage feedback 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